발표 시작할까 하는데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네, 그냥 다 들리신다 생각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빠지신 분이 계셔서 스케줄이 붕 떠서 뭐 할까 하다가 트랜스퍼 러닝을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회사랑 하는 일이라서 제 맘대로 올렸다가는 좀 나중에 뭔가 문제될 것 같아서 최근에 보고 있는 논문 하나 리뷰하려고 제가 이거 스터디 전에 잠깐 올렸고요. 이거는 제민이라고 하는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 엑셀레이터를 만드는 그런 약간 뭐 기법이나 뭐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기보다는 약간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논문이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UC 버클리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이름은 길게 쭉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저는 재민이라고 읽을게요. 이거는 리스크5라고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암을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MCU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은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만든 랩에서 이제 작성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온 모티베이션을 하나 얘기 드리면은 이 논문은 일단 그 딥러닝 엑셀레이터라고 하면 이제 뭐 비전도 있고 자연어 처리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커버리지한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해요. 엣지부터 해서 뭐 클라우드도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그 TPU를 약간 경량화의 버전으로 만든 코랄이라고 하는 엑셀레이터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많이 보셨겠지만 TPU고 이렇게 TPU를 여러 개를 이제 쌓아서 이렇게 렉 마운트해서 넣어서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엑셀레이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설계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각각의 설계를 할 때 설계 환경마다 이제 다른 컨스트레인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엣지 형태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나 파워 같은 게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작용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동적 환경이 있고 컨스트레인트 다양한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빠르게 개발을 하고 또 테스팅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하자라는 컨셉으로 해서 이 논문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논문을 소개드리기 전에 뭐 DNN 엑셀러레이터의 메인스트림이라고 뭐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딥러닝 엑셀레이터는 이제 왼쪽에 있는 P 어레이를 갖는 구조가 많아요. 이제 이 P라는 건 프로세싱 엘리먼트의 약자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P 한 덩이가 있고 여기 이제 여러 개를 이루는데 각각의 P는 이제 곱셈하고 덧셈하는 연산으로 동작하고요. 뭐 이제 글로벌 버퍼 또는 스크래치 버퍼라고 해서 그냥 칩 내부에서 사용하는 SRAM 기반의 온칩 버퍼가 있고 또 다른 스트럭처로는 리덕션 트리라는 스트럭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P처럼 약간 재구성 가능한 특징은 없고 딱 정해진 연산만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요 리덕션 트리가 상대적으로 P 어레이보다 훨씬 저전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어쨌든 이렇게 큰 부류에서 봤을 땐 DNN 엑셀레이터에서는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저희가 쓰는 NPU 같은 휴대폰에 들어간 애들은 이제 요런 P 어레이 스트럭처를 쓰고 있고요. 진짜 막 애초부터 돌아가는 모델이 정해져 딥러닝 모델이 정해져 있고 진짜 로우 파워 컨섬션을 위해서는 이렇게 뭐 리덕션 트리 스트럭처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에서는 이 리덕션 트리는 다루진 않고요. 이 P 어레이 스트럭처 중에서 시스톨릭 어레이로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P 어레이 아키텍처 중에 하나가 이제 2D 심드 내지는 뭐 멀티플 심드라고 부르는데 심드는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다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심드라는 아키텍처를 이제 실제 구현을 하려면은 일단 심드라는 게 한 번 로드를 해서 여러 개를 이제 벡터 연산을 한다는 컨셉의 아이인데 얘를 실제 구현을 하면은 각각의 P가 연산기라고 했을 때 연산기마다 연산기를 각각 제어하는 로직도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뿌려주는 로직도 필요해요. 그때 뿌려주는 로직을 보통 뭐 패브릭이라고 부르고 뭐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 드리면 버스나 트리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버스나 트리 같은 게 있어서
이 각각을 이제 핸들링하는 구조가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는 뭐 P 제가 얘를 안 쓴다고 하면은 심드 같은 경우는 꺼 버리거나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핸들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얘를 이제 하드웨어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특성이 있어요. 또 다른 특 이제 또 또 다른 아키텍처로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 타이틀리 커플드 데이터 유닛, 뭐 DPU라고도 부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시스톨릭 어레이라는 구조인데요. 얘는 각각의 P 어레이 P 이제 연산하는 장치가 있고, 각각 각각이 이제 서로 인접한 P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림상으로 보실 때, 이제 제가 만약에 2D 심드 스트럭처를 구해 놓는다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P에 대해서 뭐 이렇게 웨이트 버퍼하고 액티베이션 버퍼가 있으면 이런 커넥션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n 곱하기 n 커넥션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시스톨릭 어레이 같은 경우는 뭐 2 곱하기 n 개수의 커넥션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엑셀레이터가 실제 하드웨어 설계할 때 이제 하드웨어 복잡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시스톨릭 어레이 스트럭처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쪽 약간 NPU 설계하는 거라서 많이 실험을 해 보는데, 실제 이 뭐 시스톨릭 어레이 스트럭처나 투지 심도 두 개를 구현해 보면은 시스톨릭 어레이 스트럭처가 굉장히 간결하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컴파일러 같은 데 합성을 해도 굉장히 합성하는 속도도 뭐 상대적으로 빠르고, 그리고 프리퀀시나 전력 소모에서도 제가 했을 때는 시스톨릭 어레이가 훨씬 뭐 열등한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스톨릭 어레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싱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제 맥 연산을 수행하는 굉장히 간단한 연산기가 여러 개 있는 구조로 동작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P라는 것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고, P 간의 이제 연결이 이제 얘 같은 경우 보시면은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쏴주고 이제 밑으로 쏴주고, 또 중간에 있는 P도 보면 이제 양옆으로 뭐 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데이터 플로우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를 이제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 얘를 위해서 뭐 버퍼 같은 게 요 왼쪽에 있는 버퍼도 있고 위에 있는 버퍼도 있고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딥러닝 액셀레이터를 만든다면은 요 두 개를 계산한 걸 이제 뭐 액티베이션에 해당될 건데, 그 계산된 결과가 이제 밑에 저장되는 뭐 어큐뮬레이터 버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대부분의 시스톨릭 어레이를 채용한 구조라고 하면은 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할 논문도 이런 형태를 전반적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컨셉을 히스톨릭 어레이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컨셉을 소개해 드리면은 각각의 P마다 곱셈하고 덧셈을 수행하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 시스톨릭 어레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범주에서 데이터 플로우를 이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중에서 몇 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각각의 P나 뭐 웨이트를 저장하고 뭐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데, 어쨌든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 먼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위에는 메모리 뱅크라는 애가 있고 뭐 왼쪽에도 메모리 뱅크라는 게 있는데, 각각의 메모리 뱅크는 이렇게 액티베이션 액티베이션 X 그리고 웨이트 W라는 걸 이제 각각에 대해서 메모리에서 계속 값이 퐁퐁퐁퐁 나오게 되고요. 값이 나오는 건 이제 P에서 계산이 돼서 이제 저희가 갖고자 하는 액티베이션 이렇게 Y라는 값을 얻게 되고, 또 그때 수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톨릭 어레이에서 첫 번째 소개드리려고 하는 거는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라는 말인데, 스테이셔너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테이 그대로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라는 애에서는 이제 각각의 P는 웨이트들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P는 W1이라는 웨이트를 들고 있고, 두 번째는 W2, 세 번째는 이제 W3라는 걸 들고 있고, 각각이 이제 고유의 웨이트를 들고 있고, 이 웨이트에 대해서 각각의 액티베이션들이 이제 계속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T0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 때 X1이라는 값이 들어와서 각각의 P에 뿌려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W1이라는 웨이트하고 W2, W3 이렇게 각각의 X1이라는 값이 곱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yi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이제 출력인데, 이때 출력은
마지막 시스톨릭 어레이 위에 P에 해당되는 이제 출력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다음 사이클 때 보면은 x라는 x1이라는 값이 이제 계산이 이제 들어와서 계산이 됐고 x2라는 값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럼 x2라는 값이 들어와서 이제 w1이랑 x2랑 곱하게 되고 이 그림처럼 얘가 계산을 한 값이 있으면은 계산한 값을 이제 인접한 p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첫 사이클 때 여기 있는 애가 요 값을 계산했으면 이제 옆으로 프로파게이트 했기 때문에 이제 얘가 W2, X2를 받아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인접한 P에서 계산된 값을 넘겨받아서 이렇게 덧셈을 하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덧셈을 하게 되는 구조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0번째, 1번째, 2번째에 가게 되면은 얘가 W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이제 X3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 시점에서는 W2랑 X3랑 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W1이랑 X2랑 곱하는 값을 제가 이 두 개를 더하게 되고요. 뭐 세 번째 P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어쨌든 이 방법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각각의 P는 각각마다 이제 고유의 P를 들고 있고 P마다 이제 계속 새로운 액티베이션이 들어와서 그걸 곱하고 뭐 계산된 값의 파셜섬을 옆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게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라는 방법은 그냥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행렬연산하고 약간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일단 뭐 이 각각의 P는 뭐 저장하고 뭐 어큐뮬레이트하고 뭐 이렇게 주저주절 있는데요. 그냥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사이클 때 이제 요 그림이 잘못된 것 같네요. 첫 번째 사이클 때 x1이라는 값이 들어오고 얘가 이제 P 첫 번째에서 W3라는 값하고 저장이 돼요. 그리고 요 그림이 맞구나.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얘가 계산된 값이 이제 또 다음 사이클 때 옆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W3 잠시만요. W3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네요. 어쨌든 다음 사이클 때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거 제가 뒤에서 그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헷갈리네요. 저는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라는 애는 뒤에서 그림을 보면은 바로 이해를 하실 거고요. 뭐 인풋 스테이셔너리는 아까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설명드렸는데 걔 이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는 웨이트를 들고 있었다면은 인풋 스테이셔너리는 이제 웨이트 대신에 인풋을 들고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가 계속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얘는 이제 스케일짐이라고 하는 암에서 쓴 논문에서 가져온 이제 그림인데요. 먼저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필터가 요 색깔별로 서로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인데 요 리셉티브 필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는 값들은 이제 각각의 필터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리고 요 G, F, 뭐 A 이렇게 있는데 요는 이제 리셉티브 하나에 대해서 해당되는 형태고 얘가 이제 옆으로 시프팅하면은 시프팅된 것도 어쨌든 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뭐 이미지 투 컬럼, 이미지 투 로우 뭐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게 계산되는 이제 구조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요 웨이트가 쭉쭉쭉쭉 들어가게 되고요. 쭉쭉쭉쭉 들어가고 이 리스티브 필드도 이렇게 옆으로 계속 전달되면서 계산된 값들이 이제 밑으로 최종적으로 쌓이는 게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라는 구조고 그리고 웨이트나 인풋 스테이셔너리라는 애는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웨이트나 인풋이 고정돼서 동작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번 저도 설명이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얘는 저희가 보통 그냥 생각하는 행렬연산 구조랑 비슷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어 인풋 스테이셔너리 같은 경우는 인풋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인풋이랑 웨이트랑 어떤 SRAM 뱅크에다 저장해 놓고 걔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인풋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션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를 칩으로 구현할 때 인풋에 대해서는 밴드위스를 낮게 산정하고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인풋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 패러렐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웨이트를 딱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를 불러오는 이제 하드웨어 와이어에 대해서 굳이 높은 밴드위스를 할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뭐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는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아웃풋을 조정할 때 굳이 높은 밴드위스를 만들 필요 없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논문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거 설명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각각의 이런 시스토리가 원래 이 스키마다 뭐 이렇게 하드웨어 구용 관점에서도 밴드위스도 있고 실제 레이어마다도 옵티멀한 경우도 다르거든요. 뭐 그냥 제가 평상시 쓰는 뭐 3차원 형태의 컨볼루션도 있고 원 바이 원도 있고 뎁스 세퍼러블도 있고 그 각각마다 이제 옵티멀한 게 달라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런 P 어레이 스트럭처가 써여진 이제 엑셀레이터가 뭐가 있냐고 하면 이제 아이리스라고 하는 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엔비디아랑 MIT에서 비비안 스즈라고 하는 이제 그 여자 교수님께서 만드신 엑셀레이터고요. 얘는 앞에서 설명드린 뭐 인풋, 아웃풋 뭐 그런 스테이셔너리를 쓰진 않고 이제 로우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 이제 고유의 스킴을 쓰고 있고, 이 로우 스테이셔너리라는 스킴을 써서 이제 뭐 데이터가 오고 가고 이제 엑셀레이터하고 오프칩 디램하고 오고 가고 하는 뭐 그 횟수를 뭐 줄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은, 요거 이제 요 초록색이 제 기억에 필터고 요 파란색이 이제 액티베 그 인풋 피처고, 요 이제 요게 이제 해당되는 이제 아웃풋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지금 요 컨볼루션 커널이 있고 얘랑 이제 인풋 피처에서 특정 리ಲೇ티브에 대해서 계산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계산할 때나 그리고 이제 두 번 밑으로 한 칸 내려갔을 때 피처 맵을 계산할 때나 얘나 보면은 계속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은 첫 번째 로우 빼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로우는 얘 계산할 때 중첩이 되고 요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우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었고, 지금은 NOC 형태의 2.0까지 논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아이리스는 에이직에 옵티마이즈된 구현이고요. 이제 그 SKT에서 이제 누구라고 하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위한 엑셀레이터도 만든 거 있고, 얘는 이제 FPGA 형태로 구현이 됐고, 이게 찾아보니까 데이트 19년도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은 스피치 리코그 이제 어쿠스틱 스피치 리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도 보면은 딥러닝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FFT랑 피처 익스트랙션은 MFCC라고 하는 그냥 행렬 연산이 있고 벡터 연산이 있고, 어 스펙트럼 분석인가 뭐 그런 게 하여튼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히든 마르코프 모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랭귀지 모델을 보통 LM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런 연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 기억에 랭귀지 모델인가 HMM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이제 AM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예전부터 딥러닝으로 많이 요 부분이 많이 구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걸 위한 엑셀레이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제 기억에 이게 HMM이라는 파트가 시스톨릭 어레이 오브 뉴럴 코어라고 하는 자체적인 뭐 구조를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고, 실제 그 누구에서 음성에 대한 입력을 주면은 그 서버에 있는 AIX 아키텍처를 가진 엑셀레이터에서 뭐 대응을 한다 이렇게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 데이트에 논문이 나왔는데 뭐 이것도 가볍게 읽어보실 만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제민이라는 엑셀레이터는 이제 그냥 에이직에 가까운 형태보다는 약간 SOC 형태로 좀 구현한 게 맞고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 로켓이라고 하는 게 리스크5 기반의 코어고, 이 코어가 있고 요 코어는 이제 인오더 형태의 로켓이랑 코어도 쓸 수 있고 아웃 오브 오더의 형태도 가능할 때 붐이라고 하는 코어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있고 이 엑셀레이터가 있고요. 보통 이제 SOC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런 머신러닝 엑셀레이터가 이제 뭐 메모리 맵드 IO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리스크5 코어에다가 이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넣어서 이제 구현한 형태고, 그때 이제 ROCC라고 하는 이제 리스크5의 그런 익스텐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걔를 썼고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구현하고 걔를 이제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제 인라인 어셈블리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래퍼 같은 거 씌워서 실제 핸들링하는 구조로 동작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시스톨릭 어레이 있고 뭐 DMA나 로컬 TAB 같은 컨트롤러 있고 스크래치 패드가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고요. 뭐 이 엑셀레이터 구조는 간단한데 뭐 스크래치 패드에는 이제 피처 맵이나 웨이트 뭐 바이어스 같은 걸 계산하게 이제 저장을 해 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피처 맵이랑 웨이트랑 곱을 하고 그리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이 곱하고 중간에 더해지는 부분은 이 시스톨릭 어레이에서 계산되고 그리고 뭐 이제 주변 연산이라고 해서 렐루나 렐루6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하다 보면 비트 시프트나 스케일링 같은 연산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연산도 이제 주변 연산 요 주황색 부분에 있고 뭐 어큐뮬레이션에 해당되는 하드웨어 로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동작하고요. 그리고 이 엑셀레이터는 앞에서 제가 뭐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아웃풋 스테이셔너리, 뭐 인풋 스테이셔너리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민이라는 엑셀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나 아웃풋 스테이셔너리 또는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림은 이렇게 복잡한데 각각의 P 보면 이제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나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를 뭐 둘 다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됐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얘기 드린 것처럼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해서 약간 다른 사람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약간 환경을 구성해 주는 그런 논문에 좀 더 가까운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파라미터라는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데이터 플로우를 제가 바꿀 수 있는데 요 웨이트 스테이셔널이나 아웃풋 스테이셔널이나 이런 걸 고를 수 있고 이거를 뭐 엘라보레이트 타임 때 결정하거나 이제 아니면 런타임 때 컴피규어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서 대개 발표한 논문 중에 스키즈넥스트 엑셀레이터라고 해서 스키즐레이터라고 있는데 그 아키텍처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요. 얘는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랑 아웃풋 스테이셔너리 두 개가 가능한 이제 P 아키텍처를 갖고 실험을 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게 좋고 나쁨이 명확해서 그거를 이제 설정해서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얘도 그런 게 지원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로 뭐 P 어레이의 디멘션이나 쉐이프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사용되는 퀀타이제이션 연산의 비트 수도 뭐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뎁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일종의 회로의 크리티컬 패스가 길어져서 이제 프리퀀시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크리티컬 패스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인가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크리티컬 패스를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누다 보면 중간중간 패스 사이에 레지스터를 넣기 때문에 이제 전력 소모 같은 것도 커지는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컴퓨테이션 파워 같은 게 좋아져요. 그래서 이 앞에서 보여드린 제미니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타일이라는 게 있고 타일 안에 P를 몇 개 이제 P를 약간 묶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타일을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요 전체 아키텍처를 요런 P 요 P만 이렇게 있는 걸로도 만들 수 있고 여기 있는 그림처럼 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옵션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얘기 드렸던 파이프라인 뎁스 요거랑 약간 연결되는 문제고요. 뭐 또 다른 파라미터로는 메모리 캐패시티나 메모리 뱅크 그리고 시스템 옵션도 건드릴 수 있는데 뭐 스크래치 패드에 해당되는 메모리나 이제 어큐뮬레이터에 해당되는 메모리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SRAM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만들면은 뱅크 개수 같은 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뱅크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리드 라이트 스루풋이나 퍼포먼스도 달라질 건데 그것도 결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얘는 리스크5라고 하는 코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인오더의 형태가 되는 로켓을 쓸 수도 있고 아웃 오브 오더가 가능한 붐이라는 코어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물론 저희가 디자인 컴파일러나 FPGA 합성하려면 RTL로 짜줘야 되긴 하는데 얘는 일단 시젤이라고 하는 좀 다른 컨셉의 언어를 써서 구현이 됐고 얘에서 실제 이거를 다 설계를 하고 에뮬레이션을 돌리면 RTL 코어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합성해서 이제 실험 돌릴 수 있게끔 딱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얘를 이제 실제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설명드렸고 프로그램적으로도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인스트럭션을 만들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이 크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읽는 거에 해당되는 인스트럭션 MV인이 있고, 그리고 저장하는 거에 대한 인스트럭션 MVout 있고,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션 하는 execute 뭐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하고, 이거는 이 제민이라고 하는 거 찾아보시면 GitHub에 있고요. 이거는 그냥 루틴을 까보시면 결국에 인라인 어셈블리 덩어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이용해서 그 잼 API를 만들어서 행렬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이미지 투 컬럼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보고 그냥 설명드릴게요. 뭐 mvin이라는 걸 써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어디 있나? 뭐 어쨌든 계산하고, 뭐 마지막에 시프트 액티베이션 뭐 할 때 mvout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컴퓨터에 해당되는 인스트럭션은 조금 많긴 한데, 어쨌든 큰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로드, 스토어, 익스큐트 하는 인스트럭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에 대한 걸 얘기 드리면은, 이제 보통 이런 걸 하면은 칩으로 굽기 전에 FPGA라고 하는 장비에 올려서 이제 소위 돌아가는 걸 검증을 하는데, 이제 유시 버클리 연구실에서는 파이어심이라고 하는 이제 FPGA 올리긴 올리는데, 약간 아마존 AWS 장비를 빌려서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이 파이어심이란 건 또 논문으로 따로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사용해서 했고, 검증이 끝난 이후에 이제 실제 합성할 때는 TSMC 16나노 핀팻 공정 썼고, 프리퀀시는 500MHz랑 1GHz 두 개로 실험을 했고, 그리고 이 아키텍처는 이 리스크5라고 하는 아키텍처는 L2 캐시에 데이터를 다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엑셀레이터나 MCU로 데이터를 가져가는 구조로 들어가고요. 또 뭐 LLC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용량이 됐고, 이 실험에서는 모델을 CNN하고 MLP 이렇게 두 개를 썼고요. CNN 같은 경우 모바일넷하고 레지넷 50, 레지넷 150 있었고, MLP 같은 경우는 이제 TPU 이스카에 나왔던 TPU 논문에서 사용된 뭐 4개의 MLP 모델을 썼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 투 컬럼 기반의 방법을 써서 뭐 프리미티브 엑셀레이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실험을 할 때 디자인 포인트가 총 10개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뭐 메모리 용량도 있고, 이 파이프라인 뎁스라는 게 프리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단계를 계속 중간에 레지스터를 넣어서 프리퀀시를 높인 방법도 있고, 플리 컴비네이션은 이제 연산 로직 사이에 따로 레지스터를 넣은 게 아니고 시작과 끝만 있게끔 만든 설계고요. 메모리 용량도 있고 뱅크도 있고, 그리고 버스의 비트수도 있고, 그리고 호스트 CPU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인오더고, 줌 같은 게 아웃 오브 더 익스큐션이 되고,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얘네가 실험을 했을 때, 합성을 했을 때 전력, 이제 면적하고 전력에서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이라고 한 부분이 뭐 이제 파란색이 면적이고, 요 주황색이 이제 전력 소모에 해당되는데요. 베이스라인은 타겟 프리퀀시를 500MHz로 합성을 하고, 그때 리스크5 코어랑 시스톨링 어레이 이제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로 합성을 했을 때 면적이 한 0.467 mm 제곱 정도 되고, 전력은 이제 600 밀리와트 정도 먹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의 논문에서는 실험을 해서 뭐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랑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두 개도 해보고, 비트수도 바꾸고 디멘전도 바꾸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트 위두스랑 이제 피의 개수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뭐 논문에서 얘기할 때는 뭐 이제 아웃 오브 오더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면적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오더 하다가 아웃 오브 오더면 ROB 같은 것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좀 큰 것 같고, 뭐 전력 소모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시스톨릭 어레이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는 작긴 하지만 얘도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실제 모델을 돌렸을 때 성능,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뭐 레이턴시에 대한 지표가 여기서는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서는 몇 초 걸렸다라고 정확히 말은 하진 않고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해요. 근데
첫 번째 보실 거는 프로세서 타입이 일단 영향에 가장 결정적으로 미치고요. 아무래도 얘가 다른 뭐 아이리스나 그런 엑셀레이터는 실제 SoC로 이제 묶어 버린다면은 메모리 맵도 IO로 설계가 되는데, 얘는 인스트럭션 레벨에서 확장을 한 프로세서라서 아무래도 아웃 오브 오더 같은 거에 큰 이제 프로세서 타입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인원문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스크래치 패드의 크기가 실제 영향이 크진 않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PE 개수의 이제 PE의 개수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뭐 성능 차이, 이제 성능의 영향도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 같은 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모리 밴드위스가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영향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프리 컴비네이션로 만든 것도 생각보다 임팩트가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랑 아웃풋 스테이셔너리 두 개 쓴 게 좀 성능 향상이 더 클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얘네가 이 논문을 쓰기 전에 삼성 DSP 엔지니어랑 쓴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기법이 성능 향상이 엄청 지대하게 크다라고 쓴 논문이 되게 발표됐는데, 얘네 실험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저도 궁금하긴 한데 논문에서는 두 가지 쓴 방법에 대해서 딱히 말하는 게 없어서 일단은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일단 넘어갔고요. 그리고 또 MLP도 실험을 했는데 MLP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도진 개진이고 이제 어레이 그 P 어레이 개수에 따라서 오는 성능이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는 일단 PE 개수를 늘리면은 한 번에 가져오는 메모리 블록 리퀘스트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PE 개수를 16 by 16에서 32 by 32로 늘리면은 실제 그 두 배, 두 배 늘렸기 때문에 4배, 4배만큼 스루풋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선 얘기해 주는 게 이제 결국에 컨볼루션 레이어나 뭐 MLP나 얘들 어쨌든 행렬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행렬 형태뿐만 아니라 이제 행렬 형태에 따라서 그 행렬의 모양 내지는 형태에 따라서 인풋하고 웨이트에 대한 재사용하는 가능성이 달라지고, 그리고 스크래치 패드의 개를 어떻게 타일링을 해볼까, 그런 게 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뭐 영향을 다들 많이 주긴 하는데, 어쨌든 디멘전이랑 쉐이프 자체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여기서도 이제 주파수별로 합성했을 때 성능 같은 것도 얘기하는데 이제 이번에 해당되는 애가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로만 돌린 거거든요. 이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가 여기서 논문에서 주장할 때는 성능 자체는 굉장히 뭔가 엄청나게 좋게끔 향상이 되는 건 아닌데, 소위 이제 전성비라고 하죠. 전성비라고 해서 이제 뭐 퍼포먼스 퍼 에너지 에어리어도 있고 뭐 퍼포먼스 퍼 에어리어부터 여러 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가 좋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논문에 따로 데이터나 그림으로는 따로 없긴 한데 32 by 32 크기로 만든 PE 어레이가 상대적으로 이피션시가 낮다고 해요.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전력 소모랑 면적이 크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논문이 조금 아쉬운 게 유틸라이제이션 같은 얘기는 많이 없긴 해요. 왜냐면은 실제 행렬로 뭐 타일링을 해서 어떻게 꾸역꾸역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시스톨릭 어레이 특성상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뭐 그런 얘기는 어쨌든 빠져 있고, 뭐 500MHz가 합성한 결과가 1기가대로 합성한 것보다 뭐 에너지하고 에어리어에서 훨씬 이피션트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논문은 제가 오늘 다 읽어서 좀 약간 저도 준비를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